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제7장. 사람은 땅에서 얻어지는 식품 영양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거대한 지구 보호막 전리층. 203페이지. 제5장의 내용은 1994년 저자가 집필한 백금으로 암, 난치병을 고친다에서 발췌하였다. 경고. 필자의 저서를 통해 발표한 항암물질 발명특허 내용 중 실험연구원문과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자신의 책에 삽입하여 이해도 못한 채 학문적 오류를 기술하여 모르는 독자에게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과 같이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중 지표상으로부터 약 60km 이상을 지나게 되면 이온화층 또는 전리층이라는 특수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온화층의 특성은 오늘의 전파처럼 투과율이 높은 물질마저 바로 통과할 수가 없어 사각으로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헤르츠와 마르코니가 단파를 발명해낸 다음부터의 일이다. 지상파보다는 공간파가 많다는 단파 방송을 시도하였을 때는 전리층의 반사각을 계산해 넣어 지상 송신국에서 무한한 것 같은 공간상의 전파를 발사시켜 놓고 보니 전리층이라는 곳까지는 일직선으로 발사가 되었다. 그러나 전리층에서부터는 45도 혹은 30도로 전파의 각도가 꺾이면서 발사된 전파가 지표상으로 되돌아오고 말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되돌아온 그 전파는 지표에까지 닿게 되면 또다시 반사가 되어 전리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전리층까지 가게 되면 또다시 지표상으로 되돌아오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더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전파의 반사각에 의해 그 전파의 수신 지역이 달라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전혀 수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파과학자들은 페이딩 현상이라 불리우는 그와 같은 난청 지역을 없애주기 위해 개발해낸 것이 슈퍼헤드로다인이란 수신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떠있는 낮 시간과 그렇지 않은 밤 시간대의 전리층의 높이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신 능력을 가진 슈퍼헤드로다인 수신 방식을 택한 수신기라 하여도 낮에 잘 들리던 외국 방송이 밤에 전혀 들리지 않는 현상까지는 커버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리층이라 일컬어지는 이온화층은 공기만이 충만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우주물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전리층에 부딪혀서 되돌아오게 되고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빙하기를 만들기도 하고 온난화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우주공간상에 산재해 있을 각종 원소들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 이온화층에 기체화된 상태로 하나의 거대한 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온화층을 형성한 그곳은 물질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확연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인체의 기초 활성물질. 205페이지. 우리들의 살고 있는 지구 역시 거대한 우주의 공간상에 존재하는 천체이다. 공간과 지구와의 관계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바위 등에 달라붙은 하등 생물에서부터 사색에 잠기는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광합성 물질의 호흡이라는 화학적 기적에 의존해서 생존되어지고 있다. 식물세포는 광합성을 통해 줄곧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소립자를 잡고 그것을 써서 토양으로부터 생겨진 물과 공기의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당과 산소 등으로 바꾼다. 또 호흡에 의해 동물과 식물의 세포는 다 같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써서 당이나 기타 식물의 에너지로 바꾼다. 호흡의 부산물인 물과 이산화탄소는 대기 속으로 되돌려서 다시금 태양의 광화학적 인자인 소립자와 공간 중에서 자연스럽게 광합성되어 식물과 동물에 돌아오는 되풀이되는 생명의 순환작용이 끝없이 계속되어진다. 젖소는 식물을 먹고 호흡에 의해 생겨진 당 에너지를 젖과 고기에 생산해 쓴다. 또한 인간은 우유를 마셔서 영양을 보충하고 곡식 등을 먹는다. 그래서 호흡과 우유와 곡식 등으로 인해 생겨진 에너지를 써서 곡식 등을 심거나 공장에서 기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즉 식물과 동물은 대지에서 생겨진 공기에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태양의 광화학적 소립자가 광합성되고 그것을 우주의 먹거리로서 호흡함으로 모든 생명이 지탱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생성되기 위한 맨 처음의 기본 물질은 태양에너지 소립자 물질이며 그것으로 인해 생체 내에 생겨진 에너지가 생명의 대사 작용을 반복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지구상에 태어나 땅과 하늘의 충만한 영양학적 기운으로 살아간다. 인간이 생겨질 때는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도킹됨으로 해서 생겨난 수정란은 모체에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모체를 통하여 각종 영양소를 공급받아 완성된 생명체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의 생성 과정은 생체 유전자라는 DNA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의 육신으로 형상을 갖춘 다음부터는 섭씨 36.5도의 체온과 약 70%의 수분을 받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가 지나 인체의 본질을 크게 대변한 설명일 뿐이지 인체 전체의 생체 활성 물질 구조를 밝힌 것은 아니다. 인체의 생체 활성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인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산소 그리고 수소, 탄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 말고도 브롬, 망간, 구리 같은 원소들도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금처럼 희귀원소도 인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희귀원소가 체내에 부족할 때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비타민이라는 영양소까지 있어야 건강 리듬이 지켜진다는 사실도 알아내게 된 것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40여일의 긴 항해 도중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된 선원들의 사망 원인 규명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체가 땅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로부터의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에 혼합된 우주물질이 인체의 활성물질이란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다. 그동안 서양의학에서 무시되어 왔던 인체의 경락과 혈이 실존함에 대해 현대의 자연과학 실험 기자재를 총동원하여 증명하였고 심지어 식물에서까지도 물리적으로 실존됨을 입증한 봉안학설에 의하여 우주물질인 태양에너지 소립자가 경락의 출입구인 혈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단백질의 합성과 세포의 생성, 재생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의 소립자가 물질인데 어떤 원소의 물질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막연히 어떤 소립자라고만 추정하고 있다. 그 소립자는 전기를 띤 미소한 입자로 핵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고서는 분석이 원만히 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백금 소립자란 마치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의 전자무리들처럼 체내에서 아주 작은 전기체 소립자로 쪼개진 백금이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흐르던 전자무리가 순간적으로 소멸되어지는 원리와 같이 체내의 미량원 소전기체로 존재하는 백금 소립자는 인간의 생명이 정지되면 전기의 전자 무리들처럼 소멸되어진다. 그러나 대기 중에 포착하기 힘든 우주물질 백금 소립자가 식물 카티머스 열매에 모여진 것 같이 정지된 인체 그 어딘가에 극미량 백금 물성을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소립자를 이장해서 서술한 인체의 기초 활성물질로서의 우주물질인 백금 소립자라고 하겠다. 백금은 인체의 미량원소로서 수태시부터 존재하며 그것이 부족할 때 인체의 대사 균형이 깨어져 무서운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우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